자, 전매 제한기간. 그러면 전매하면은 네 군데를 말하는데 네 군데 모두 다 공통사항이 있어. 공통사항. 첫째, 그 제한기간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해당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 이날부터 기산이야. 기산이 뭐야? 시작. 산정하는 날이 오늘부터 산정이야. 그걸 기산. 우리말로 시작점이야. 시작점. 그러니까 모든 네 군데 다 전매 제한은 언제부터 시작해? 입주자로 선정된 날. 요 날로부터 계산이 시작된다. 그걸 기산이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이 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2번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세 번째, 주택에 대한 아래 반달가로 2부터 5까지 규정에 따름. 그럼 반달가로 2번이 뭐야? 투기, 3번은 조정, 4번은 분양가 상한제, 5번 공공택지 외야. 그러니까 무조건 전매는 몇 개 있어? 4개. 4개인데 2번부터 가는 번호가 공통이 1번에 있으니까 2, 3, 4, 5로 나온다 이 뜻이야. 아시겠지? 번호도? 그래서 그 네 군데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각각 달라. 근데 기간이 2 이상일 때는 그 중에 어디 쪽? 가장 긴 걸로. 시험 문제 나올 거 아니야. 전매 제한 기간이 2 이상이다. 하나는 3년이야. 하나는 5년이고. 그럼 어떻게 돼? 5년짜리로 간다 그 말 아니야. 그러나 반대로 위축 지역이다. 위축이 뭐야? 감소되고 있는 거지. 그럴 때는 반대로 짧은 걸로.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이걸. 그 다음에 4번. 4번은 참고로 해. 읽지 않아도 돼. 그럼 2번. 자, 투기과열지구. 지금부터 전매 제한 들어가.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 그랬네. 끝에가 까지니까 앞에는 무슨 날부터? 앞에는 해당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전매 제한 기간이다. 그 뜻이야. 근데 다만 이 경우 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는 전매 제한 기간 얼마로? 5년으로. 그러니까 투기 관리는 최대 얼마는? 5년은 넘지 말라 그 말이야. 그 다음 조정 대상은 자 1번 과열지역. 그 과열지역의 1지역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이야.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그때 이 기간에 3년을 초과할 때는 3년을 한다 이렇게 돼 있네. 근데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지금 주택을 받은 쪽이 투기일 과열지역이면서 조정 대상 과열지역에 해당해. 그 1지역에 해당해. 그러면 최대 얼마? 5년이 된다 그 말이야. 최대 5년까지 될 수 있지. 똑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투기는 최대가 5년이고 자 1지역에서 자, 과열의 1지역은 3년이라고 하니까 이럴 때는 최대 5년으로 한다.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그 니은 디귿에 2, 3지역 써 있나요? 묶어놓고 그거는 참고로만 해놔요. 왜냐하면 여기 입법예고가 됐어. 개정하려고. 너무 짧다 해서 길게 하려고 입법예고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아직까지는 낼지 안 낼지는 몰라. 그 대신에 1지역은 무조건 낼 거 아니야. 무슨 날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 돼 있으니까 그건 무조건 낼 거 아니야. 그거는 아직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9월, 10월에 갔는데도 그대로 돼 있어. 그럼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야. 자, 다음 장 넘겨서 분양가 위축지역. 위축지역도 참고로만 알아둬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그럼 분양가 상한제도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예요. 그런데 1번 수도권, 2번 수도권 외유지역 나와 있네. 근데 수도권에 그 도표가 기네. 외울 수 있나 없나? 못 외우겠지. 그럼 안 오면 돼. 여러분도 틀릴 거고 남들도 틀릴 거 아니야. 그런 건 안 해도 돼. 이거 맞추려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외우는 시간이면 다른 거 외우는 게 훨씬 빠르지.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외쪽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 수도권 외쪽에 무슨 지구는? 투기야.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면서 현재가 무슨 지구야? 투기과열. 요럴 때가 아까 두 개가 걸치면 긴 쪽으로 간다 이런 거야 지금. 그때 투기과열지구는 특히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요건 몇 년? 5년으로. 좀 길게 해야 되지. 왜냐? 특별히 줬는데 1년만 한다 그럼 1년 뒤에 팔 거 아니야.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수도권 외야. 수도권 외에 무슨 지구라면 투기 과열에 특별 공급 나오면 얼마다? 5년이다. 용치가 되셔야 돼. 그 다음 5번. 공공택지 외쪽. 그럼 공공택지 외쪽에 또 1번 투기 과열. 장애인 신혼부부 특별 공급 얼마? 5년이네. 그러면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 어디든지 얼마? 5년이네. 그런 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어디가 나오든 간에. 그리고 2번. 그러면 이 일에 해당하는 주택변이가 투기 과열이 아니겠지? 그때 수도권 6개월, 수도권에 의지역 광역시 6개월, 그 밖에 지역 없으면 이런 건 외우지 마지. 이런 거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위반 시 조치. 이제 이거 나오네. 아까 해도 되는데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벌칙이 있어. 먼저 사업주체 환매가 뭐야? 다시 사들인다 그 말이지. 내가 팔았는데 그걸 다시 사들이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전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사업주체는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서 뭐 은행법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끝나는 괄호 나오잖아. 그걸 지금부터 줄여서 뭐라고 불러? 매입비용이라고 불러. 그래서 사업주체는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무엇을?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봐. 왜 이건 주택이라고 쓰면 안 될까? 분양권은 지위지 주택 아니잖아. 잘 기억하셔야 돼. 여기다 주택을 취득한다 이러면 안 돼. 여기는 주택이 아니라 지위를 취득해. 그리고 처벌 규정 3년 3천. 그 다음에 5번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1번에 몇 번에 해당하는 주택? 3, 4에 해당하는 주택. 3, 4가 뭔데? 분양가, 공공택지 외쪽은 주택이 있다고 그랬잖아. 주택은 부기등기가 들어가. 그래서 부기등기 꼭 기억하시면 돼. 그 말만. 그 동그라미 양반 달고 2번. 그러면 시기 물었네. 그러면 주택이니까 무슨 등기? 보존 등기와 동시에. 그 다음에 6번 전매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어. 포상금. 근데 우리 국회에 국정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할 거 아니야. 그 자료가 포상금 지급 건수가 0건으로 돼 있어. 그럼 왜 안 했을까?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잖아. 아는 사람인데 만약에 신고했다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평생에 왼수되겠지? 그러니까 안 해. 대부분은 신고 제도만 두고 있는 거지. 다음 8번. 주택의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뒤에다 크게 빨간색으로 입주권 써. 입주권. 그러니까 전매자가 나오면 분양권이야. 공급 질서 교란 이게 나오면 입주권이야. 그러면 입주권은 이제 주택으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1번 증서 지위 양도 양수. 자, 양도 양수 동그라미나. 분양권은 전매를 하지 말라고 나오지. 입주권은 뭐 하지 말라고? 양도 양수하지 마. 이렇게 달라져 용어가. 분양권은 뭐 하지 마라? 전매하지 마라. 입주권은 양도 양수하지 마라. 용어가 달라. 그래서 증서 지위 양도 증수에서 1번 누구든지 하고 바로 둘째 줄 다음에 해당하는 뭐하고 뭐는 증서 지위. 증서나 지위는 기억 양도 양수를 금지. 단 뭐뭐는 제외. 상속과 저당은 제외. 아까 전매는 뭐만 제외? 상속만.
저당이 그거는 왜 안 되고 이건 저당이 될까? 입주권은 주택이라고 그랬잖아. 주택은 뭐 돼? 저당이 되지. 여러분 분양권 가서 은행에 가서 돈 빌려줘 그러면 빌려줘 안 빌려줘? 안 빌려주잖아. 입주권은 빌려준다니까 돈을. 그 저당이 되는 거야. 항상 분양권은 주택이다 아니다 이렇게 배웠잖아. 입주권은 주택이야 주택.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맡기면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줘. 그래서 상속 저당이 돼. 분양권은 뭐만 되고 상속만 허용하고. 그리고 니은 양도 양수 또 역시 뭐 알선도 하지 마라. 디귿 양도 양수 알선 목적에 뭐도 광고도 안 돼. 광고도. 그러면 증서 지위라는 게 박스 안에 5개를 말해. 5개를 시험에 물었어 또. 자, 주택조합 설립에 의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바로 조합원 지위잖아. 그 조합원 지위를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참고로 우리 실무에 가면 딱지라는 말을 써. 딱지. 그게 바로 이 지위야. 조합원에 주는 입주권을 일명 딱지 이렇게 말해. 딱지. 들어보신 적 없나? 있지? 그걸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야. 조합원 지위가. 두 번째 입주자 저축 증서 이게 뭐야? 아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이 되겠지. 통장.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 주택 상환사채. 아까 주택 상환사채 뭐 하지 마라? 양도하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할 수도 있다. 아까 있었지. 세대원 모두가 이전한다. 놓고 그거.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도 양도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네 번째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그리고 5번째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주 대책에 의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것들을 입주권이라 부른다 그 뜻이에요. 자, 다음 장 넘겨서. 그럼 하지 말라는데 위반하면 어떻게 할 거냐? 위반하면 주택공급 신청의 무효 및 공급계약 취소. 국장이나 사업주체는 주택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 지위는 뭐로? 무효로 하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이미 체결했다고 그랬어. 그럼 유효하겠네? 유효하니까 뭐 해야 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이 지문을 시험에 이렇게 하는 거 잘 들어봐. 주택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나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무효로 한다. 틀렸지? 딱딱 끊어져야 되는데 이걸 붙여내놨잖아. 이걸 잘 찾아내. 지위 따로야. 공급계약 따로고. 지위는 뭐로 하고? 무효로.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야. 2개야. 2개 이게 사유가. 그리고 2번 주택의 환매. 사업주체가 증서지위 제한에 위반하면 그 대통령령으로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사업주체는 당해 뭐를 취득했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이거 환매야. 근데 아까 분양권은 뭐를 취득한 거 봤어? 지위를 취득한 거지? 기억하시겠어 이거? 그러니까 분양권에서는 환매가 나면 지위 취득이야. 여기는 주택 취득이야. 입주권은. 퇴거명령. 사업주체가 1번 매수인에게 가격을 지급했거나 다음에 해당해서 관할법원에 공탁을 하면 기간 정해놓고 퇴거를 명해. 그 공탁 서류는 매수인 알 수 없어. 통지 못해. 돈 안 받아가. 이런 이야기지. 그럼 법원에 맡기고 바로 기간 정해놓고 퇴거 명한다. 그럼 입주자 자격 제한은 국장은 10년.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게 되고 처벌은 3년 3천.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관련되면 처벌이 어떻게 나와? 3년 3천이지. 아까 사업주체 저당권 위반하면 2년 2천이지. 좀 불합리하네 그러면. 사업주체들은 막 몇 천억씩 해먹잖아. 우리는 딸랑 몇 백만 원 해먹다가 걸리면 3년 3천이지. 사업주체는 덩어리가 크잖아. 근데 왜 처벌이 적어? 이해가 안 되나?
딸랑 몇만 원 하다가도 걸리지? 근데 왜 처벌은 더 많아? 사업주체는 로비를 했잖아. 개인이 아니잖아. 이거는 사업주체들은 건설에 협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개인들이 로비해 안 해? 중개업자 혼자 가서 로비해? 되지도 않지. 그러니까 처벌이 무겁게 나오고 사업주체는 국회의원을 잘 삶은 거잖아. 그러니까 처벌을 낮게 나온 거야. 그럼 법이 정해지면 어떻게 해?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 상식으로 공부해. 상식으로 그런 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4절에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허가받으라고 돼 있네.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때는 어떻게 했어? 인가받았지. 리모델링이라는 행위할 때는 허가를 받네. 적지 마. 적을 일 없어. 적어줄 거니까. 여러분이 또 쓸데없이 적어봤자 적지도 못해. 자, 허가의 동의. 입주자 등의 리모델링. 공동, 부대, 복리 포함. 여기는 부대, 복리 포함돼 있지? 공급편이 아니니까 공급에서만 부대가 안 들어가는 거야. 포함해서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그럼 마지막 줄 시장 등에게 뭐 받아라? 허가. 자, 누가 리모델링 하든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2번 리모델링 조합 등의 리모델링. 1번 리모델링 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받아 리모델링해. 그럼 다시 해볼게. 리모델링은 누가 할 수 있어? 리모델링 조합도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할 수 있는 거야. 쏟았잖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조합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도 할 수 있어. 대신에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 그리고 2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들은 조합이든 대표회의가 시장 등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이면 뭐 할 수 있어? 철회할 수 있지? 항상 철회는 뭐뭐 하기 전이면 철회된다고 그랬으니까. 3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과 동의 비율. 1번 입주자나 사용자나 관리 주체의 경우 공사기간, 공사 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입주자 등도 할 수 있는 게 또 나왔어. 그리고 2번 봐요. 리모델링 조합은 다음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다 1번, 2번 보면 동의라는 말이 나와. 동의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리고 3번 입주자 대표회의도 결의서에다 소유자 전원의 동의 받아라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전부 리모델링 할 사람이 3명 있어. 입주자 등도 있고 조합도 있고 대표회의도 있다 이 말이네. 되나요? 동그라미 1번은 입주자 등이잖아. 반달고리 1번. 그럼 반달고리 2번은 조합이잖아. 반달고리 3번은 입주자 대표회의잖아.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주체가 몇 개? 3개 그 말이야. 3개. 근데 입주자 등이나 대표회의는 동의가 얼마 필요해? 전체 동의지 전원. 이해되시나? 근데 조합은 75, 과반수 75 이렇게 돼 있네. 일단은 이해되셨나 그까지는? 자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주체가 몇 사람? 3사람. 입주자 등, 조합, 입주자 대표회의야. 근데 입주자나 대표회의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근데 조합은 75, 50, 75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개념은 잡으셔서 거기까지는 적고 말고 없어. 아직 적어줄 거예요. 지금 머리로 한번 해보란 이야기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리모델링하는 주체가 몇 사람? 3사람. 근데 3사람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 입주자 등이나 대표에는 얼마가 필요해? 전원동의야. 전원동의. 구분하겠어? 그러면 조합은 75나 50이나 75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것까지 이해되셔서? 그럼 지금부터 필기할 거니까 이해 안 됐으면 또 하고 또 해? 그러니까 선글라스 끼야 되겠지. 표정을 안 보려면 그냥 한 번만 하고 빨리 써가야 될 건데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험에서 아주 잘 틀리는 걸 지금 내가 강조하려고 해드리는 거예요. 먼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해볼게. 이것도 나중에 적어요. 나중에. 지금 잘 듣고.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 그 조합이 리모델링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합이 조합에서 하려면 일단 뭐부터 받아야 돼? 설립해놓고 리모델링 해야 돼. 순서가.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조합을 먼저 뭐 해야 돼? 설립하고 나서 리모델링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설립할 때는 뭐를 받았었나요? 결의서가 있었지. 결의서. 그리고 나서 시장 등으로부터 뭘 받았나요? 인가를 받았잖아. 결의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를 받아서? 인가를 받았어. 그런데 리모델링 행위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동의서가 필요하고 시장 등에게 뭐 받아야 돼? 이게 달라. 이거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허가인지 인가인지 여기서부터 헷갈려. 조합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 순서가 뭐부터 하고? 설립하고 설립해야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한다 이 말이겠지. 근데 설립할 때는 뭐가 필요해? 결의인가야. 결의인가. 리모델링 행위할 때는 동의허가야. 동의허가. 요거 구분 못하면 시험장에서 답을 못 풀어. 어차피 리모델링은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건데 이 지문을 알아야 돼. 조합을 설립한다 이렇게 나오면 설립자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 결의인가야. 결의인가.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나오면 동의허가야. 동의허가. 구분하나요? 그럼 결의받는 거 한번 할게. 이제 잘 봐. 여기를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하려고 설립한 경우 있었지. 두 번째는 동만 리모델링 하려고 설립할 수 있지. 기억나시나? 그럼 다시. 그럼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나 의결권에 대해서 얼마 필요해? 각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하지. 그리고 각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얼마 필요해? 과반수. 다시 동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얼마? 3분의 2 이상 결이 필요하지. 기억나시나? 요게 기억나면 동의는 자동으로 풀 수 있어. 자, 리모델링을 하든 설립을 하든 요게 반드시 여기도 또 나와야 돼. 요 밑에도. 리모델링도 어떻게 한다?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있고 동 리모델링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말이 똑같이 다시 나와야 돼.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지. 자,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순서가 뭐가 나와? 전체 각동. 전체 얼마? 3분의 2 각동 과반수. 동 리모델링만 그 동 얼마? 3분의 2잖아. 요게 외워지면 이 3분의 2가 75% 이상의 동의로 나와. 그러니까 저 자리를 동의 받을 때는 75로 바꾸면 되는 거야. 과반수라고 하는 숫자가 50%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공부하면 하나를 바꿔 쓸 줄 알면 돼. 그러니까 결의로는 3분의 2인데 동의 받을 때는 얼마? 75야. 과반수가 50으로 나와. 한번 확인해 봐요. 2번에 1번.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때 전체 하면 각 얼마? 75 이상의 동의 찾았나요? 그 다음에 각 동별 얼마? 50 이상. 숫자만 바뀌는 거야. 숫자만. 그 다음에 동 리모델링만 그 동 얼마? 75 나오잖아. 내가 알겠죠 그거? 근데 시험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숫자 나오든 요게 나오든 꼭 기억하셔야 돼. 숫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리모델링은 조합이 하는데 조합이 하려면 일단 뭐부터 만들어야 돼? 조합을 뭐부터? 설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설립한 다음에 리모델링 들어가겠지? 그럼 설립할 때는 뭐가 필요해? 결의하고 인가가 필요해. 리모델링은 동의하고 허가가 필요한 거야. 그럼 이제 동의냐 결의는 똑같은 내용인데 숫자만 바꿔줘.
전체 리모델, 여기 봐라. 뭐 잘하지도 못하면 자꾸 적냐. 여기서 이거 갖고 가면 되지. 자, 전체 리모델링이란 지문이 나오면, 결의로 물으면, 전체는 얼마? 3분의 2. 동의로 물으면 75. 각동 그러면 과반수 결의. 동의는 50 이상 결의. 그 다음에 동 리모델링하면 그 동 결의로 물으면 3분의 2, 동의로 물으면 75잖아. 근데 이거를 정리하면 어디든지 맞출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모르고 설립인지 리모델링 구분을 못하고 문제 풀면 그때부터 헤매는 거야. 지문에 가서 설립자가 있는지 그냥 리모델링한 이걸 찾아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문이 조합이 나왔는데 요 단어가 나왔는지 그냥 리모델링 이걸 찾아야지. 그냥 숫자부터 찾아가지 말란 이야기야. 그래서 그게 확인되면 결의로 나와. 다시 한번 해봐봐. 결의로 나왔어. 아니죠. 설립으로. 그럼 뭐 결의인가야? 리모델링 하면 동의, 허가다 이러면 돼. 그럼 이제 결의나 동의는 똑같은 지문에 나와. 전체 리모델링 하면 두 개가 나와. 전체 각동, 전체 3분의 2, 75. 3분의 2는 전부 75야. 과반수 하면 50. 또 75, 3분의 2 나오면 또 75. 이러면 돼. 이걸 해년마다 되는 거야. 해년마다. 요게 한 문제짜리다 생각하고 정리하시라는 얘기야. 다시 여기까지 하고 적어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주체는 리모델링은 몇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할까? 3사람. 자, 먼저 입주자 등이 할 수도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당연히 리모델링 행위니까 뭐가 필요하고 동의하고 허가가 필요한데 요 두 사람의 동의는 전원이야. 전원 동의. 알겠죠? 그럼 리모델링일 때는 75, 50 그리고 75 이상의 동의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외우실 때 외우란 얘기야. 그러니까 쓰기는 요거 써놓고 두 군데로 써놔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그래서 지금 빨리 찍어. 쓸 시간 없으니까 이걸 찍어 놓으면 돼. 그래서 이것도 딱 정리해서 거기다 붙이세요. 딱 붙여놓고 앞으로는 설명 안 하고 요놈만 갖고 딱 해도 여러분 알아듣고 정리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그 밑으로 내려와서 허용 행위 나오는데 따로 보실 필요 없고 다음 장 넘겨서 중간에 보면 리모델링 절차가 있나요? 자, 절차의 1번 시공자 선정. 자, 리모델링을 할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나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는 건설업자나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더라도 조합이든 대표회의든 누구누구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라. 그 내용이야. 그리고 쭉 내려와서 사용검사 동그라미 1번 입주자 등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나 조합이 리모델링에 관해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완료했으면 시장한테 뭐 받아라? 사용검사 받아라. 그리고 2번 행위허가 취소. 시장 등의 2대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장 넘겨서 252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잘 체크 빨리빨리 따라와. 공부 나중에 하고. 오늘 체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언제 만드는 계획이다? 언제? 굵은 글씨 읽으면 답이라니까 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만. 도시가밀 이주 수요 집중을 위해서 체계적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 좋은 것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좋은 줄을 몰라.
그지? 내가 대구는 요 책을 안 쓴다고 그랬잖아. 다른 사람 거 쓴다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서 벌써 50%를 이번에 찍었어. 수강생들이 따로. 내가 원고 줘갖고. 원고 줘 그냥 따로 찍었어. 왜? 한 사람에 보니까 엄청 좋거든, 이게. 그럼 수강생들이 다 찍은 거야, 이걸. 자기들끼리. 내가 원고 줘서. 여러분들 좋은지를 몰라, 지금. 인터넷에 가봐, 얼마나 좋은지. 이 책에 굵은 글씨 써진 책이 어디서 대한민국에 밑줄 그어졌고. 좋은, 우리가 산소도 항상 우리가 공기 마실 때는 몰라. 어디 갇혀서 안 쉬어봐라 알지. 그거 똑같아 지금. 엄청 좋은 책이야. 이거 굵은 글씨만 읽어도 답이야. 자, 2번 수리권자와 대상지역. 그러면 수리권자는 누구냐? 특광대야. 특광대. 원래 기본은 비구속 하위지거든. 예? 비구속 하위잖아. 그러면 특광시장 군수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군수가 없어. 근데 어디도 이렇게 돼 있었지? 도시정비법 기본계획도 군수 없었잖아. 기억나시나? 원래는 국토계획법은 군수가 있었잖아. 근데 정비법이나 주택법의 기본계획에는 군수가 없어. 그냥 특광대 시장까지만 있는 거야. 그래서 똑같아.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 수립해서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해서 다시 결과 기본계획에 반영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시험에서 항상 문제 나오는 게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출제는 거의 안 해. 하면 정비법 기본계획이나 주택법의 요 기본계획으로 출제하는 거야.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특광대가 이제 수립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예외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의 우려가 적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네. 그럼 모든 기본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마찬가지잖아. 그럼 여기도 수립하지 않는데 사유가 뭐야? 왼쪽과 오른쪽의 사유가. 특광대는 왜 수립했어? 도시가 과밀화됐고 그다음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니까 수립한 거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도시 과밀 우려가 적어졌잖아. 그게 답인다니까. 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 다시 한번. 왜 수립해 기본계획을? 도시가 과밀하고 이주 수요가 집중되니까 수립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거기 보니까 도시 과밀 우려가 적어졌잖아. 적어지면 수립할 필요 없다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포인트를 찾아라니까. 언제 수립하고 왜 수립하지 않느냐. 수립은 뭐 때문에 수립해? 도시가 과밀화되고 이주 집중 수요가 우려되잖아. 그러니까 수립하고 도시 과밀 우려가 없어졌어. 그럼 수립할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 그걸 기억하니까. 그러면 특광과 대도시가 그렇게 나와 있어. 똑같아. 그런데 대도시의 둘째 줄 봐요. 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 대도시 시장에 뭐로 요청으로 도지사가 심의 거쳐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수립 안 한다. 특이한 절차지. 원래는 시장이나 군수가 도지사한테 해야 되잖아. 그런데 누구도 대도시장도 여기는 하고 있는 거야. 그거 하나만 줘야 하고. 그럼 다시 3번. 대도시가 아닌 시야. 일반 시지.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다시 그 다음 줄 도시 과밀이나 일시 집중 등의 우려가 된다면 일반 시에서도 기본계획 뭐하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네. 원래는 특광대에서 수립하는데 일반 시도 뭐가 우려가 되면 도시 과밀 집중이 일시적으로 집중 우려가 생기면 일반 시에서도 수립해야 된다야. 그다음에 적성기준 방법 누가 정해? 왜 국장이야? 행정법상의 행정계획은 모두 다 기준은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한다. 이 원리니까. 그다음에 수립 절차.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기억하시나? 기초조사는 없다고 그랬지? 국토계획법에서 이미 기초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위법들은 기초조사 없이 바로 의견 청취만 하면 되지. 의견 청취는 누구하고 누구? 주민, 지방의회. 이제는 자동으로 그 정도는 안 나오나 이제? 계획 만들 때 의견 청취 그럼 누구? 주민, 지방의회. 주민 며칠? 14일. 지방의회 30일. 다 똑같잖아 국토계획법이랑. 그럼 협의, 심의, 협의하고 심의한다. 그럼 협의할 때 의견 제시 며칠? 30일.
안 배운 건가? 배웠어? 국토기구가 똑같다니까. 그 다음에 4번에다 별표. 도지사 승인 누가 만들었는데 대도시, 다른 데는 안 하잖아.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대도시장에도 도지사 승인 받게 해놨어. 그거 주의하고. 다음 장 넘어가셔서 페이지를 256으로. 보칙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의는 앞에서 했었어. 자, 의.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어. 그다음에 건축하고 건축물이나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주택 분양받은 자가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토지를 뭐 하면 돼? 대신 임대로 쓰고 있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2번 임대차 기간과 지상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기간은 얼마로? 40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는 분양받았고 땅은 임대로 쓰는데 임대차 기간 얼마로? 40년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75% 이상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다시 40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어. 그러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얼마까지? 80년까지는 임대로 쓸 수 있다 이 말이네. 그 다음에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임대차 기간 동안 뭘 설정한 것으로? 지상권. 이건 민법이잖아. 어? 토지를 내가 쓰고 있는 걸 뭐라 하고 있는데 지상권 설정해서 쓰는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하라. 그다음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나 상속받은 자는 그 임대차 계약을 뭐해? 승계하는 거지. 그다음에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놈을 기준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1번 임대료 원칙은 월별 임대료를 원칙을 하죠. 보통 우리 임대료는 어떻게 내? 매월 내는 거잖아. 월별. 그게 기본이지. 그런데 토지 소유자하고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뭘로 전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지. 보통 임대료 10만 원 하면 보증금 얼마?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야. 뭐가 됐을 때? 합의가 되면. 합의가. 한쪽 일방적으로 너 보증금 올리고 임대 줄이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합의가 돼야 돼. 합의가. 그 다음에 2번 토지 임대료 결정은 월별 토지 임대료는 다음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것이 월별 임대료겠죠. 근데 거기 1, 2번 있는데 따로 보실 건 없고 우리가 뭐 산정할 내용은 아니니까. 자, 오른쪽 증액 청구 불가. 동그라미를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는 이의 기준에 따라 토지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 임대료에 관한 약정,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 토지 임대료 약정이야. 다시 소유자하고 그 분양받은 자는 토지 임대료 약정을 체결한 후에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뭐 할 수 없다? 증액 청구할 수 없어. 쭉 내려와서 5번 임대차 관계. 당사자 간 계약 위에서 정한 사항 외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소유자와 공급받은 자 간의 무슨 계약? 임대차 계약에 따르고. 야, 적용 법률 거기다 체크하고. 그러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해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법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그랬네. 왜 집합건물법 민법 순이야? 민법이 먼저가 아니고? 집합건물법은 특별법이고 민법은 일반법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무슨 법이? 특별법 우선. 시험에 다 나올 거고 앞으로 여러분 사용해야 돼. 실무에 가면. 그 다음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재건축이 나왔네. 그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재건축이라는 이유를 알아야 돼. 아까 임대차 계약기간이 얼마야? 40년. 그럼 기본이 40년인데 한 15년 경과되면 어떻게 돼? 노후화되는 거지?
그래서 재건축 문제가 발생이 돼. 재건축 동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기간이 얼마인데? 기본이 40년이니까 40년 만료되기 전에 도시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양주택의 소유자야, 분양주택. 그럼 여러분이 40년 지나기 전에 뭐 할 수 있어? 재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재건축하려면 그 땅 주인의 뭐가 필요해? 동의가 필요하다 그 말이잖아. 그때 거기에 보면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해놨지. 2번 도시정비법 중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재건축할 때 해당 주택 소유자를 도시정비법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 본다고 그랬네. 그럼 우리가 도시정비법 재건축할 때 동의 필요하잖아. 그런 동의 요건 이런 걸 똑같이 맞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분양주택 간주하는 경우 나와 있고, 마지막 일반주택 전환. 3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 그 말은 말 그대로 타이틀 일반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으로 뭐 할 수도 있어? 전환. 뭐 되면? 합의. 두 사람 간에 합의가 되면 이제는 토지 임대부가 아니라 일반주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택법 시험범이에요. 근데 이 토지 임대부가 이제는 나올 때가 됐어. 지금까지는 용어 정도로만 정리했는데 지금은 용어보다는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걸 공부해서 정리하시고, 여기까지가 주택법 끝났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2주간 국토개법 할 거예요. 왜냐면 국토개법 2주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요 요약집이 국토개법 2주 지난 다음에 요게 나왔기 때문에 앞부분을 안 했거든. 그래서 앞부분을 요걸로 2주간 끝내고, 그래서 요거 끝내고 나면 이제 7월로 가면은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 이번까지 자세하진 이유는 이제 앞으로 7월부터 가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더 힘들어져. 요 이론이 정리가 안 되면. 왜? 문제도 풀어야지, 이론도 해야지. 이거 엄청 힘들어져. 그래서 이제 알려주려고 이걸 다 해드린 거야.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문제 풀면서 내가 여러분이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거기다 요약집 몇 페이지 참조 이렇게 알려줘. 그럼 집에 가셔서는 그것만 확인하면 돼.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지 말고. 여러분들 공부한 방법이 뭐냐면 7월 달에 가도 또 처음부터 다시 해. 이론을 다. 그러면 여러분 끝이 없어. 그냥 7월부터는 페이지만 알리면 그것만 딱딱 하고 넘어가면 돼. 그럼 안 한 건 어떻게 해? 내가 안 가르쳐줬어. 그럼 안 하면 돼. 시험 나와? 틀리면 되고. 9월에 가면 또 해. 9월에 가면. 그러니까 7, 8월 문제 대비 별로 안 좋으면 9월에 가면 안 했던 부분을 또 만들어 또 하게 돼 있어. 그때는 이제 내가 만든 모의고 잘하는 거야. 그때는 3, 7, 8월 달에 없던 것도 문제 만들어서 다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 그냥 페이지 알려주면 그거 확인하고 또 페이지 알려주면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 처음부터 그까지 다시 보려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 잘못되니까 60점 맞는 건 그렇게 안 해도 돼. 60번 맞는 거는 이제는 한 번 다 배웠으니까 어디 조금씩 뛰어다녀도 아무 지장 없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7, 8월 달이 원래 어려운 달이야. 그러니까 요 6월 가기 전에 요 요약집 꼭 한 번 정도를 정독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한 번쯤은 꼭 읽어야 돼. 그리고 읽다가 표시가 안 된 거 나와. 그럼 이제 건너뛰면 돼. 이제는 지금은 주로 별표 해놓고 체크 표시된 거 있으면 그런 거 좀 확인하고, 안 배운 거 있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 그럼 나중에 알려주면 그때 하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지. 모르는 걸 또 여러분이 한다고 동영상 찾아서 또 듣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야. 지금은 어떻게든 시간 조려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체크된 거고 별표만 알면 돼. 그럼 그거 가지면 60점은 다 맞으니까. 굳이 나머지 몰라도 점수는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